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체크해볼까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검토. 여당 배당 소득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입니다. 어제 시장의 온도 차갑디 차가웠습니다. 여러 하방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AI 거품론이 제기가 됐고요.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다음 주 8월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PBR을 묻는 질문에 한 배가 아니라 무려 10배라고 답한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도 속속 보도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얼어붙게 했죠. 자, 보시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장 중반까지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점 매수 가동의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전환, 낙폭을 줄이고 마감했다는 건데요. 자, 앞서 헤드라인으로 언급한 두 뉴스 낙폭 축소에 일부 기여한 소식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요. 로이터 통신, 미국 정부가 인텔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칩스법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10%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다른 기업으로도, 그러니까 TSMC와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으로도 확대한다는 건데요. 칩스법 보조금의 지분화, 인센티브를 줄 테니 미국에 투자하라고 했던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너희 보조금 받았지? 그럼 지분을 줘. 이런 맥락의 발바꾸기로도 느껴지는데요. 지분 산정 방식은 일단 시총 대비 받은 보조금의 규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지분 1.5%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1.65%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득실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인텔과 관련해서 경영권 혹은 투표권 확보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분 취득 자체로 정부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미국 정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니 관세 리스크 완화와 미국 밸류체인 강화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도 일부 가능한데요. 어제 시장은 일단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삼성전자가 0.7% 상승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를 좀 지시해줬습니다. 자, 어제는 이런 해석이 나왔지만 TSMC 마이크론은 이 뉴스에 간밤 하방 압력을 느꼈죠. 법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지분을 요구하진 않을까 하는 여러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의 35%보다 낮은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발의 이후에는요,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 등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변수도 여전합니다. 다만 발의 소식 자체는 일부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며 지수는 낙폭을 줄였는데요. 19일이었죠. 기재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가 빠졌다는 일부 보도에 지수가 조금은 이날 반등한 흐름을 보인 것도 그렇고요. 확실히 시장의 큰 방향타는 정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은 확실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 정책 이슈는 오늘의 마켓 무버, 특히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지수 무버로도 연결이 됩니다. 일정상 오늘은요, 세법 개정안 관련 차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거쳐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개편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 대주주 양도세 관련 결론, 이 일정 안에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가변적인 내용들이 많고 차관 회의라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들이라 관련 키워드 및 뉴스 플로우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섹터를 움직일 뉴스로는요. 지재권 분쟁 합의문 논란 속에 급락했던 원전주, 제2의 마스카로 한미 원전 협력이 거론될 가능성,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사 설립 가능성 속에 오늘은 원전주들이 일부라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고요. 오늘 빌 게이츠가 방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납니다. 키워드는 보건, 백신인 만큼 관련주 분위기 개장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큰 틀로 좀 돌아와서요.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거품 논란 지속 속에서 나스닥 밀렸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세가 가동되면서 낙폭을 줄였죠. 어제 우리도 저점 매수 움직임에 지수는 일부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앞서 짚어본 정책 변수 속에서 관망이냐, 저점 매수 지속이느냐, 개장 이후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논란을 겪고 있는 원전주 하락세 속에서 한전기술 2% 반등 성공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 철강 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법원이 잇따라 한국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동국제강 1.57% 상승폭에 편해졌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DI도 1.48%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 키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M디바이스가 8%대로 가장 높은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검사 장비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YC, 또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후공정 테스트를 맡는 두산 테스테나와 또 AD 테크놀로지 등도 함께 오르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장마감 후에 주주가치 재고 목적의 중기 배당 정책 안건의 의결을 공시했다고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현재 약 2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번 결의안 덕분에 주주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사 최초로 주당 800원의 중간 배당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배당금의 약 40% 수준으로 다음 달 19일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항 CEO를 만났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지난달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이 초기 시제품 시험과 품질 시험을 통과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삼성전자 HBM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을 자랑했던 건 YC였습니다. 7.8%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YC의 2대 주주로 YC의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에게 발생합니다. 현재 YC는 삼성전자의 HBM3, HBM4 대응 검사 장비 공급 중에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HBM4 양산 본격화에 따라 장비 수요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사회에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중간 배당 소식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 이 동사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상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하방 요인과 상방 요인을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원 시스템의 그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른 인수 효과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기업 가치의 새로운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부분과 한원 시스템의 가치를 합산하게 되면 10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순차익금을 차감했을 경우에는 시총의 목표가 6조 6천억 정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아무래도 그 한원 시스템 인수 관련한 상각 관련된 비용이 반영된 탓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본업이 이제 타이어 매출의 성장성이 좀 다소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 한원 시스템의 어떤
그 가치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동사의 주가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한원 시스템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 자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내용은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된다든가 하면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충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자 부담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점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을 취하신다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YC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HBM4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YC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HBM용 웨이퍼 테스터 8311 납품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할 가능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한 20억 원대 후반으로 되기 때문에 높은 매출의 확대라든가 이익 내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D램과 낸드 등 레거시 장비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1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기존 장비 증설에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단기 실적에 이제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더 이 삼성전자 내 점유율을 다시 50에서 60%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YC의 주가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SK하이닉스 HBM4 장비 진입과 함께 마이크론, CXMT 등 글로벌 고객사 개척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어떤 매출 수주의 확보라든가 올해 매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것이 부진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8311 출하 확대라든가 수주 공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소형 주긴 하지만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C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겠습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K원전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원전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지급해야 할 로열티뿐만 아니라 우리 원전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점도 부각됐는데요. 보도된 계약 내용 짚어보면요. 한수원은 체코,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주를 맡기로 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북중미, 일본, 우크라이나를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원전 제조 역량을 잃은 지 오래인 만큼 결국 팀 코리아와 함께 하겠다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유럽 원전 수주전이 열린다면 한수원 대신 웨스팅하우스가 전면에 나서겠지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프랑스사에 일감을 주기보다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계 조달 시공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하며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의 기업 가치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두고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회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촉구했습니다. 외환 규제 회피, 통화 정책 무력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서클 대표 방한에 한동안 기대감이 모였던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이 6%대 약세 보였고요. IT센 글로벌, 더즌, 핑거 등도 약세 보였습니다. 솔직히 언제는 정부기관 측에서 빨리 입법을 하겠다더니 어제는 또 정부기관 쪽에서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까지 진입을 열어주며 시장을 키우겠다는 쪽, 반대로 한국은행은 은행 먼저, 그다음 빅테크 이 순서로 가야 한다는 쪽을 밀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을 아무나 발행하다간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예 가상자산 전담 조직까지 만들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보기 드문 움직임인 만큼 그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위는 속도전, 한국은행은 신중론이라는 건데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가 아무래도 궁금하시겠죠? 한 가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미뤄졌던 금융위 조직 개편이 꼽히는데요.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그 전까지는 금융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두르겠고 개편 뒤에는 한국은행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서클 대표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어젯밤 우리은행에서 서클뿐만 아니라 테더 측과도 이번 주 면담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중은행이 협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도 여러 개인 만큼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관련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제2의 마스카로 원전이 한미 협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전주는 여러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원전 테마주의 전반적인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SMR과 글로벌 협력 기반에서 기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R 밸류체인과 이 글로벌 협력 수혜주를 중심으로 선별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이 그냥 불평등 계약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수원의 본 협약을 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북미와 유럽, 일본 주요 시장에 한수원의 독자적인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전 수주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거죠. 요거는 어떤 내용을 판단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등 원전 관리주에 대한 이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센티멘탈을 좀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들의 가격 조정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만 이번 협약은 또 일각에서는 원천 기술의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는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확보하는 개념으로도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재 리스크가 이제 줄어든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더 우리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 한국형 ISMR은 웨스팅하우스 설계와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제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 등 글로벌 SMR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기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은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후에 재매수 포인트를 장기적 관점에서 노리는 게 맞다라고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단기에는 부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 견제 속에서 어제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등 그 법정 화폐를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된 가상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대표적인 게 테더.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USDT, USDC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력화되고요. 외환 규제 회피 가능성이 회피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원화보다는 디지털 달러가 더 신뢰받는 달러 제이션이라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정책은 강세로 가긴 갈 것 같아요. 어쨌건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해서 금융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특히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결제 혁신에 대응한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련되어서 관련주들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쿠콘이라든가 헥토파이낸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시에 잘 좀 보시고 추후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관련되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와 관련돼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접근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라든가 NHN, KCP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섹터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수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수 자체가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네.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관점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대적 관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한 9월 중순 이후로 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미국은 또 보긴 했었는데 의외로 기업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번 조정은 상반기 때 움직였던 조선주, 방위산업, 원전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은 갖되 약간의 그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필요하고 이 하반기 때 주가 올라올 때 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주가가 좀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은 과거에 저희 그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포트를 좀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고민해볼 시기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